6개월 동안 저희 6기 이끌어주신 최정원 강사님께 감사하고요. 같이 6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한 같은 기수 동기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하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6기 팀 워크아웃입니다. 저는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오연수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발표 목차에 따라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저희 팀은 팀장 진동정과 팀원 권하영, 저 오연수, 그리고 한국인 4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주제 선정 사유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이름인 샵피트는 샵과 피트니스의 앞부분을 딴 합성어입니다. 최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이나 올바른 식단 등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정보들을 한 번에 제공하는 사이트의 필요성을 느끼고 헬스와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석 설계 부분에서 이번 프로젝트의 기획 과정과 협업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사항 정의서입니다. 프로젝트 개발에 필요한 기능과 서비스를 자세하게 작성하여 이를 통해 프로젝트의 방향과 범위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화면 설계입니다. 피그마를 통해 화면 설계를 진행하여 웹사이트의 UI, UX를 구체적으로 시각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ERD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구조와 각 엔터티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데이터가 어떻게 구조화되고 관계를 맺게 되는지 이해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한 협업 도구와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생기는 모든 작업 항목은 지라의 보드에 등록하여 모든 팀원이 서로의 작업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타임라인을 통해 작업 일정을 공유하고 관리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깃플로우 방식을 통해 프로젝트의 형상 관리를 하였습니다. 모든 작업의 시작 전에 작업할 항목을 GitHub 레포지토리의 이슈 탭에 등록하였고 각각의 이슈는 해당 이슈 번호를 가진 피처 브랜치에서 작업하였습니다.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풀리퀘스트를 올려 팀원들의 확인을 받은 후 디벨롭 브랜치에 머지하여 다른 팀원들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git 커밋 룰을 정하여 일관된 커밋 메시지를 통해 협업과 코드 관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논의사항이나 커뮤니케이션은 슬랙을 통해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문서와 회의록은 노션에 정리하여 공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원 간의 효율적인 협업을 위해 API 작동 방식과 규칙을 문서화한 API 명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연 영상은 한국인 팀원이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표자 한국인입니다. 샵피트 기능 시연 영상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샵피트는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운동, 식단, 헬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입니다. 메인 페이지에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바로가기 아이콘, 조회수 순으로 정렬된 게시글, 최신 순으로 정렬된 뉴스, 찜순으로 정렬된 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위치한 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어를 입력하면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게시글, 상품, 뉴스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을 작성하기 위해 우선 회원가입을 진행하겠습니다. 정해진 양식에 따라 이메일과 비밀번호, 닉네임을 입력한 뒤 원한다면 프로필 이미지를 등록합니다. 해당 정보를 로그인하고 커뮤니티로 이동하겠습니다. 커뮤니티 페이지는 인피니티 스크롤을 통해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게시글에 좋아요를 남기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 내에서도 좋아요 버튼을 누를 수 있고 댓글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남긴 댓글은 수정이 가능하고 삭제 또한 가능합니다. 본인이 글 작성 버튼을 통해 게시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제목, 내용, 사진을 한 장 이상 선택한 뒤 게시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게시글은 본인이 수정이 가능하고 삭제 또한 가능합니다. 쇼핑 페이지는 카테고리별로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고 우측에 있는 옵션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권한을 가진 계정으로 접속하면 상품 등록 버튼이 노출되고 해당 버튼을 통해 상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상품 상세 페이지에 노출된 두 버튼을 통해 상품 수정이 가능하고 상품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상품을 개별적으로 찜을 하거나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수량을 정한 뒤 장바구니에 담아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폰 페이지에서 쿠폰을 발급받고 마이 페이지에서 쿠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찜 목록에서는 찜한 상품을 확인할 수 있고 장바구니에서는 본인이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에서 수량을 변경한 뒤 주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문 진행 시 배송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본인이 사용할 쿠폰과 포인트를 입력한 뒤 결제 방식을 선택하고 주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문이 완료되면 알림을 수신할 수 있고 상세 페이지를 통해 주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문 내역 페이지에서는 주문 상태를 확인하고 구매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주문은 주문 상세 내역에서 리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리뷰는 상품 상세 페이지 가장 하단에서 구매 후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가 확정된 상품은 구매 금액의 10%가 포인트로 적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 페이지는 크롤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사가 리스트업된 페이지입니다. 관리자에게만 노출된 삭제 버튼을 통해 기사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기사를 클릭하면 기사 원문 링크로 이동하여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페이지 하단에 있는 페이지 버튼이나 검색 기능을 통하여 페이지 이동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샤피트 웹페이지 기능 시연 영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술 속의 1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기술 스택입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React.js를 프레임워크로 선택하여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형태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였습니다. 백엔드에서는 자바와 스프링 부트를 기반으로 진행하였고 MySQL을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개발 도구들과 CI/CD 툴을 사용하였으며 네이버 클라우드의 이미지 옵티마이저, 오브젝트 스토리지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CI/CD를 설명드리겠습니다. CI/CD는 개발자가 GitHub 레포지토리에 코드를 푸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때 젠킨스는 웹북을 통해 이 변경사항을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코드가 푸시되면 젠킨스는 자동으로 빌드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도커 파일을 기반으로 도커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생성된 도커 이미지는 도커 허브에 업로드되며
이로써 개발 환경에서 배포 환경까지 일관된 실행 환경이 보장됩니다. 도커 이미지가 업로드되면 젠킨스는 자동으로 빌드 작업을 시작합니다. 도커 이미지가 업로드되면 젠킨스와 연결된 각 인스턴스들은 새롭게 업데이트된 도커 허브의 이미지를 풀받아옵니다. 그 후 해당 인스턴스들은 새로운 도커 컨테이너를 실행하여 서비스를 재시작합니다. 저희의 백엔드 서버는 세대가 운영 중이며 모든 서버는 엔진X 로드 밸런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드 밸런서는 들어오는 요청을 각 서버에 분산시켜 주어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슬립 명령어를 이용하여 롤링 방식 무중단 배포를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CI/CD에 사용한 젠킨스 대시보드와 도커 허브 화면입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TDD 방법론을 활용하여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테스트 주도 개발이라고 불리는 TDD는 테스트 코드를 먼저 작성한 후에 이를 통과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TDD 방법론을 적용하면 초기에는 시간 투자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버그를 빠르게 발견할 수 있고 코드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사용한 API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클로바 챗봇 API를 사용하여 챗봇을 구현하였고 IM포트를 사용하여 카카오페이, 토스페이를 이용한 결제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 주소 API를 이용하여 상품 구매 시 주소를 검색하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시성 문제 회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이스 컨디션이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공유 자원에 대해 여러 개의 스레드 또는 프로세스가 동시에 접근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레이스 컨디션으로 인해 동기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재고관리 시스템에서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같은 상품을 구매하려 할 때 일부 요청이 누락되어 실제 재고량과 데이터베이스 재고량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험 영상에서 쿠폰 발급받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쿠폰 발급 페이지에 선착순 100명 만원 할인 쿠폰 보셨나요? 이처럼 선착순 쿠폰 발급 이벤트에서는 제한된 개수의 쿠폰을 배포하는 경우에 동시에 많은 사용자가 쿠폰을 요청하면 제한 개수를 초과하여 쿠폰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재고관리 시스템에서는 JPA의 비관적 락을 활용하였습니다. 비관적 락은 이름처럼 데이터 충돌을 가정하고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다른 트랜잭션과의 동시 접근을 차단합니다. 코드에서 보시다시피 락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여 프로덕트 엔티티에 대한 비관적 락을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같은 상품을 구매하려 할 때에도 각각의 구매 요청이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 다음으로 한정된 개수의 쿠폰의 추가 배포 문제는 레디스 템플릿의 인크리먼트 메서드를 활용하여 해결하였습니다. 레디스는 고성능의 키 값 구조의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레디스에서 제공하는 인크리먼트 메서드는 아토믹 연산입니다. 이 말은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같은 쿠폰을 요청하더라도 각 요청이 순서적으로 처리되어 카운트 값이 안전하게 1씩 증가한다는 것을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카운트 값이 설정한 최대 쿠폰 수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한정된 개수의 쿠폰이 정확히 그 개수만큼만 배포됩니다. 이상으로 기술 소개 1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술 소개 2는 권하영 팀원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술 소개 두 번째 파트 발표를 맡게 된 권아영입니다. 이어서 저희 프로젝트에 적용된 기술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보다 효과적으로 예외 처리를 하기 위해 인원과 글로벌 익셉션 핸들러를 적용하였습니다. 글로벌 익셉션 핸들러란 애플리케이션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예외들을 통일된 방식으로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컨트롤러에서 발생하는 예외들을 중앙집중적으로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원에는 HTTP 상태 코드와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종류의 에러와 그에 따른 응답 형식을 세밀하게 관리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중복되는 코드를 줄여 코드의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일관된 에러 응답 형식을 제공하여 명확한 에러 메시지와 상태 코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 인증을 위해 도입한 JWT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JWT를 통해 사용자의 세션 유효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리프레시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 로테이션 적용이 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프레시 토큰은 액세스 토큰이 만료되었을 때 액세스 토큰을 대신하여 검증하고 새로운 액세스 토큰을 발급받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자의 로그인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되며 보안도 강화됩니다. 여기에 리프레시 토큰 로테이션 기법까지 도입을 함으로써 보안성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리프레시 토큰 로테이션 기법은 액세스 토큰을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리프레시 토큰 자체도 같이 갱신합니다. 결과적으로 리프레시 토큰의 생명 주기가 짧아져 보안 위협에 대한 노출 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저희 팀은 토큰을 저장하는 위치에 대해서도 신중하였습니다. 액세스 토큰은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인 리덕스에 저장하여 어플리케이션 전체에서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하였으며 리프레시 토큰은 쿠키에 저장하여 스크립트를 통한 비정상적인 접근을 차단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위치에 각각의 토큰을 저장함으로써 한 번에 모든 정보가 탈취당하는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었으며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서비스의 전반적인 보안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좋아요 기능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해 보일 수 있는 기능이지만 구현 방식에 따라 큰 성능 차이를 볼 수 있는 기능인데요. 좋아요에 대한 데이터를 하나의 테이블에 모두 저장하게 되면 조회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같은 대규모 서비스에서는 좋아요의 데이터 양이 방대할 것이므로 이러한 방식은 상당한 자원 낭비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1번 게시글에 해당하는 좋아요의 정보를 조회하는 상황을 생각했을 때 만약 좋아요에 대한 정보가 하나의 테이블에 모두 저장되어 있다면 모든 글에 해당하는 좋아요들 중에서 1번 글에 해당하는 좋아요만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많은 시간과 자원을 소모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적 테이블과 파티셔닝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좋아요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해당 게시글의 아이디별로 별도의 테이블이 생성되고 그 테이블에 좋아요 정보가 저장됩니다. 또한 파티셔닝 기법으로 좋아요 데이터를 여러 개의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저장함으로써 정보 조회 처리 속도를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바의 옵셔널 클래스를 활용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옵셔널을 사용하여 기존의 조건문으로 작성하던 긴 코드를 짧고 명료하게 줄였습니다. 옵셔널을 사용하면 if문 없이도 널 체크와 값 추출 작업이 가능하고 따라서 불필요한 조건문 없이도 원하는 값을 안전하게 추출할 수 있으며 이는 코드의 가독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이렇게 옵셔널 클래스를 활용해 통해 코드를 간결하게 만드는 것뿐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술 소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후기 한 명씩 먼저 얘기해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프로젝트의 팀장을 맡게 된 진봉선이라고 합니다. 후기를 좀 말씀드리면은 아쉬웠던 점 먼저 말씀드리면 원래 처음에 설계했던 기능들도 많고 했는데 아무래도 시간 좀 부족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처음 도입해보는 기능도 많고 하니까 시행착오도 너무 많이 겪어서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떨쳐낸 이제 기능들이 좀 나왔던 게 많이 아쉬웠고요. 네. 그리고 잘 따라준 동료들한테 감사합니다. 네. 이런 프로젝트를 처음 진행해보는데 좋은 팀원들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프로젝트를 처음 진행해봤는데 이제 막상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배포까지 마쳤을 때는 굉장히 뿌듯하기만 했는데 좀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아쉬운 점이 좀 자꾸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발표 끝났다고 해서 마무리 멘트 시간이 너무 그거해서 마지막 발표팀 누군지 모르겠지만 거창하게 부탁드리고요. 일단 뭐 도망다니는 저 데리고 같이 고생해준 연수 누나랑 동선이 형이랑 그리고 아영이 이모까지 해서 이 자리에 빌어 감사드립니다. 네, 워크팀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